안녕하세요. 주식시장 상황을 전하다 주상전화. 네, 반갑습니다. IPS 전략부의 전세원입니다. 때일은 폭염 그리고 폭우까지 주변에 장마로 인해서 장화를 찾는 분들 혹은 제습기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슈퍼 엘니뇨 때문에 이런 기상이변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 엘니뇨란 무엇이고 또 우리 삶, 산업, 더 나아가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오늘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기업분석부의 조상훈 연구위원 그리고 이미연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덥고 또 폭우까지 겹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상 예보를 보니까 이게 엘니뇨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엘니뇨. 도대체 뭘까요? 사실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뭐 엘니뇨, 라니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올 때마다 사실은 기상이변이 되게 많고 폭우가 왔다가 폭염이 왔다가 굉장히 좀 기상이변이 잦은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이제 좀 근본적인 의미는 태평양 연안의 해수면의 온도가 0.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엘니뇨, 0.5도 이하로 내려가면 라니냐라고 불립니다. 네. 즉 엘니뇨라는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더워서 해수면 온도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라니냐는 그 반대의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제 이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은 굉장히 좀 이 기상 이변을 좀 잦게 만드는 이벤트이고, 사실은 뭐 1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산업에 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그만큼 덥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는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가 있을 거고요. 남미나 뭐 아프리카 연안, 호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의 좀 폭염이 찾아온다거나 그로 인해서 가뭄이 굉장히 좀 발생을 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곡물 작황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일 거고요. 동남아에서는 보통 태풍이 발생을 하죠. 근데 사실 이제 이 폭염인 가운데서 태풍이 발생을 하면 보통 이제 뭐 지난해도 그랬고 뭐 재작년에도 그랬고 슈퍼급 태풍이라고 저희가 불리는 굉장히 좀 규모가 큰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한반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가 굉장히 더웠다가, 그러니까 이런 좀 이 변덕스러운 날씨가 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고요. 먼저 음식료 업종과 관련해서는 엘니뇨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이 오고 폭염이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상이변이 잦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곡물의 작황은 좋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뭐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빠지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음식료 업종에는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 곡물 가격이 재차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다만 과거의 사례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과거에도 엘니뇨가 무조건 이 곡물 가격을 올리는 이벤트로 발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쪽 곡물은 뭐 밀가루라든지 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작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엘니뇨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국가들이 작황지인 경우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이 소프트 커머디티라고 조금 표현을 하는데요. 커피라든지 아니면 이제 설탕, 코코아, 이제 이런 작물들을 저희가 보통 소프트 커머디티라고 좀 불립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프트 커머디티에는 엘니뇨 현상이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뭐 이 방금 말씀드린 뭐 커피, 설탕, 코코아 이런 소프트 커머디티들의 작황지는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일부 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기상 이변이 조금 잦을 때는 사실은 작황이 굉장히 조금 부진해지고,
그래서 이런 뭐 커피나 원당 같은 작물들의 가격이 네. 굉장히 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조금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원재료로 쓰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있을 거잖아요. 그 기업들은 조금 이 원재료 부담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곡물 가격이 이제 높아지면 식품 업체들도 가격을 같이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올해 초에 어느 정도 조금 가격 인상을 한 기업도 많고요. 다만 사실 이제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이 계속 조금 둔화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가격 인상을 또 하기가 어려울 과거처럼 하기는 조금 어렵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조금은 이런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한 기업을 보는 것이 지금 조금 편안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그 가격 인상분을 전가하는 건 좀 그러니까 뭐 이 부분만큼은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보험 쪽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보험업계의 경우에도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슈퍼 엘니뇨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사실 수혜보다는 피해가 좀 크다라고 보셔야 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들은 왜 피해냐? 뭐 비가 많이 오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냐?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가 더 많이 오면 아프시겠지만 사실 이제 보험금으로 많이 청구되는 부분들은 뭐 사실 건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관절염 뭐 증상이 증가한다고 해서 보험금 증가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중에 약 60% 정도를 그 건강보험, 즉 이제 장기보험에서 차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40%가 자동차 보험 그리고 일반 보험에서 차지를 합니다. 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고율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침수에 대한 피해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실질적으로는 강수량이 중요하고 겨울에는 얼마나 눈이 오는지 즉 이제 폭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기변에 대해서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또 슈퍼 엘니뇨 관련된 산업군으로 보험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수혜주를 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를 보는 업종들도 많고 또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업종별 내 탑픽을 꼽으실 때 음식료 업종에서는 어디를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조금 관계없이 좀 사람들이 꾸준하게 찾을 수 있는 카테고리를 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제가 뭐 엘니뇨, 라니냐에 따라서 뭐 기상이변, 그로 인한 작황부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처럼 이제 엘니뇨가 왔을 때 곡종별로, 그러니까 이제 곡물의 이런 별로 조금 차별점이 나타나기는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 커머디티라고 불리는 커피, 원당, 코코아는 올라가는 반면에 지금 뭐 밀가루를 비롯한 옥수수, 대두 같은 이런 곡물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후자에 말씀드린 이런 원재료를 조금 더 주요 원재료로 쓰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이제 두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과자나 라면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뭐 밀가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리온하고 농심이 가장 좀 유망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역시나 경기 침체, 소비 침체 이런 부분들과는 좀 관계없이 굉장히 가격대가 저렴해서 좀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 아니면 사실 가격 인상에 지금까지 너무나 보수적이었었기 때문에 굳이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을 누릴 필요가 없는 기업들 혹은 이 원재료가 조금 더 빠지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혹은 이제 더군다나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 가격을 인하를 하라는 압력에 좀 굴복을 해서 네. 이 좀 제품 가격을 인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수출 혹은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이 국내 실적 훼손되는 것을 다 해외에서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좀 오리온과 농심이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좀 결론이 그렇게 조금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업종 내 탑픽으로는 오리온과 농심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꼽아주셨고요. 보험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원님께서 투자 의견 자체는 하향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다만 이 안에서는 그래도 매수를 유지한 기업이 메리츠 금융지주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엘니뇨 현상 이외에도 사실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계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CSM 관련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의 그 실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 이러한 슈퍼 엘니뇨 같은 현상이 추가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탑픽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보험 업종이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 안에서 그나마 어느 회사가 가장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러한 그 회계제도 변화에서 이익 안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일단 메리츠 화재를 꼽고 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메리츠 화재를 현재 100% 자회사로 보유를 한 회사입니다. 특히 이게 금융지주회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메리츠 화재에서 손익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회사인 메리츠 증권에서 이익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개별 손해보험주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차 보험이나 일반 보험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0% 미만으로 다른 보험사들 대비해서는 이런 계절적인 요인에서도 소폭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슈퍼 엘니뇨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업종에 대한 영향 그리고 탑픽까지 꼽아갔는데요. 연구위원님, 딱 시원하게 우리가 뭐 이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기상 이변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과거에도 뭐 태풍이 오면 창문에 뭐 신문지를 붙인다든지 뭐 차에다가 뭐 생수나 쌀을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언제 시대 사람이신 거예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좀 안전적인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종목 위주로 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분들도 슈퍼 엘니뇨에 따른 폭염과 폭우 안전하게 피해 가시고 또 시원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보면서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